불법 이민 단속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 반트럼프의 강대강 정면 충돌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입국자들이나 불법 체류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농장, 건설 현장 등에 대한 일터급습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도시들로 확산되자 미군 병력 동원이 증강될 조짐을 보이면서 곳곳에 소요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트럼프 대 반트럼프 진영 간 강대간 정면 충돌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첫째, 정치 지도자들이 밀릴 수 없는 투쟁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 포트 브래그 미군 기지를 방문해 불법 외국인들의 침공으로부터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들을 해방시키겠다고 후퇴 없는 강공을 선언했습니다. And a national sovereignty carried out by rioters bearing foreign flags with the aim of continuing a foreign invasion of our country.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California may be first, but it clearly will not end here. Other states are next. Democracy is next. 이에 맞서 차기 민주당 대권 후보로 거론되온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지사는 로스앤젤레스 등 캘리포니아가 독재 대통령의 첫 타겟이 되었으나 다음은 여러분들의 주들 차례이며 그는 미국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있다고 반박하고 결사항전을 다졌습니다. 둘째, 일선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크게 의존하고 있는 농장, 건설, 육가공 업종 등에서 일터급식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딸기 농장에서는 CBP 차량을 타고 온 단속 요원들이 불법 취업자들로 보이는 노동자들을 추적해 40여 명을 체포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네브라스카 육류 포장 공장에도 이민 단속 요원들이 들이닥쳐 7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에 항의하는 직원들이 이민 단속 차량에 올라타고 그 차량은 주행하려 시도하는 위험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최소 5곳의 세차장에도 일터급습이 단행됐습니다. 플로리다 텔라스의 학교시설 건설 현장과 뉴올리언스의 홍수방지 시설 공사 현장 등에도 일터급습이 펼쳐져 수십 명씩 체포됐습니다. 셋째, 야간 통행 금지까지 시행된 로스앤젤레스의 항의 시위는 과격에서 다소 수그러들었으나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뉴욕과 워싱턴 DC, 보스턴, 시카고와 애틀랜타 등 주요 대도시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피트 엑세스 국방장관은 의회 청문회에서 과격 시위로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미군 병력들을 다른 도시들에도 투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f there are other riots in places where law enforcement officers are threatened, we would have the capability to surge National Guard there if necessary. I want to make sure that what has happened in California does not happen in Texas. 강경 이민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텍사스의 그릭 에버트 주지사는 스스로 주 방위군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트럼프 공화당 측에 빌미를 주고 있는 과격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법적 투쟁을 시작하며 사회 불안, 경제 타격을 겪는 미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하도록 대응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 국가방위군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배가시키고 현역 해병 700명을 추가 파견해 과격 시위를 막겠다는 초강경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무능한 개빈 뉴섬 주지사를 체포하려 한다면 지지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방위군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배가시키고 현역 해병 1개대대 700명을 추가해 근 5,000명이나 로스앤젤레스에 진입시켜 반이민 단속 시위 진압을 군사작전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능한 주지사가 불타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보고 상의 없이 미군 병력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하고 필요한 만큼 증강 배치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Incompetent governor. Look at the job he's doing in California. He's destroying one of our great states. And if I didn't get involved, if we didn't bring the guard in, and we would bring more in if we needed it.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시위가 일요일에 비해 흩어진 산발적으로 바뀌었는데도 군병력을 2배 이상 급증시켜 로스앤젤레스를 포위하는 군사작전을 밀어붙였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주지사 동의 없이 로스앤젤레스에 배치한 국가방위군 2,100명에다가 2,000명을 추가해 2배로 배가시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부근에 주둔 중인 미 해병 제1신속원정사단 제7여단 2대대 소속 700명에게 LA 출동 명령을 발령해 LA 폭동 이후 33년 만에 현역 병력을 진주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근 5,000명이나 로스앤젤레스시에 진입시키는 군사작전을 펴고 있는 겁니다. 국가방위군 4,000명과 현역 해병 700명은 북부사령부 소속 태스크포스 사령관의 지휘 아래 로스앤젤레스시에 있는 연방청사와 연방관리들을 시위대로부터 보호하며 IC 등의 불법 체류자 체포작전을 지원하게 됩니다. 북부사령부는 다만 미군 병력이 이민단속이나 시위대 진압에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민당국의 일터급습과 노조 지도자 체포로 격해진 항의 시위가 일요일에는 구글의 로봇택시 여러 대를 불태우는 등 과격 양상을 띄었으나 월요일에는 비교적 격한 충돌 없이 산발적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LA에 투입하는 미군 병력을 2배 이상 증강하는 동시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체포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I would do it if I were Tom. I think it's great. Gavin likes the publicity, but I think it would be a great thing. He's done a terrible job. Just get it over with. Arrest me. Move on. 트럼프 대통령은 톰 호먼 국경총수 등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체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며 주지사 체포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섬 주지사를 체포한다면 어떤 범죄 혐의를 적용할 것이냐는 물음에 그는 무능함의 극침을 보여줘 왔으며 수백만 불법 체류자들에게 의료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독재자 대통령의 망상이라고 노골적으로 힐난하고 캘리포니아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법적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시에서 일어난 격렬한 항의 시위, 미군 병력 투입 등에 대한 찬반론이 거의 반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시위를 평화적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폭력적으로 보는지에 대한 여론부터 찬반으로 반분됐고 시위에 대한 찬반과 군 병력 투입에 대한 여론도 거의 절반으로 나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일터급습에 나서면서 LA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이에 국가방위군과 현역 해병까지 투입되는 초긴장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미국민들의 시각과 입장도 반분돼 극도의 분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캘리포니아 주민 200명을 포함해 미 전역에서 1,000명을 상대로 최근의 사태에 대해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안마다 찬반론이 반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LA에서 시작되고 대도시들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에 대해 미국민들의 시각과 입장이 거의 반분돼 있습니다. LA 등의 항의 시위가 평화적 시위로 본다는 의견은 35%, 폭력적 시위라고 본 시각은 37%로 거의 같았습니다. 더욱이 불법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찬성한다는 미국 여론은 39%, 반대한다는 의견은 40%로 찬반론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둘째, 지역 경찰들의 대처에 대해선 적절하다는 입장이 43%로 가장 많았고 너무 지나치다는 31%, 부족하다는 26%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와 로스앤젤레스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군 병력을 투입한 데 대해서도 찬성이 41%, 반대 44%로 오차 범위 내에서 반분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주 방위군 2,100명을 투입한 데 대해 이번 주말 안에 현역 미 해병대 1개대대 700명을 진주시킵니다. 이어 주 방위군 병력을 2,000명 추가해 4,000명으로 배가시킬 방침입니다. 넷째,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대한 지지율은 다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체포 추방 작전에 대해 지지한다는 미국민들의 여론은 37%로 줄어든 반면 반대한다는 여론은 52%로 높아졌습니다. 확신하지 못한다는 여론은 12%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정책 중에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여왔으나 주 차원에서 폭력 시위대를 진압하지 않고 병력 투입도 동의하지 않자 주지사 동의 없이 미군을 투입한 계기로 다소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더 박차를 가하고 항의 시위가 확산되면서 격렬해질 경우 LA 지역 이외에도 다른 대도시들에게 군 병력을 투입하게 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동의 없이 로스앤젤레스에 주 방위군 병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 1심에서는 불법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는 주 방위군 투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주 방위군 투입을 유지하며 과격 시위대들로부터 시민들과 연방정부 건물 등을 보호할 수 있게 됐으며 다음 주 화요일 청문회에서 다투게 됐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 전면전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시기에 미국도 불법 이민 문제로 경로의 시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동의 없이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2,100명을 로스앤젤레스에 일방 투입한 것은 불법이자 수정헌법 10조를 위반한 위헌이라는 1심 판결을 받아 긴급 제동에 걸렸다가 수시간 만에 2심 결정으로 일단 군병력 투입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항소법원은 수시간 전에 나온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명령을 일시 중지시키고 트럼프 행정부는 LA 주방위군 투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내주 화요일인 17일 청문회를 열기로 해서 법정 다툼이 또 한 차례 벌어지게 됐습니다. 수시간 앞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방위군 병력을 로스앤젤레스에 투입한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자 수정헌법 10조를 위반한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13일 정오를 기해 방위군 통제권을 주지사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정헌법 10조는 연방에 위임되지 않았거나 주정부에게 금지된 것이 아닌 사안들은 주정부와 주민들이 보유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소송을 제기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승소가 예상돼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다스에 나선 연방 요원들과 연방 청사를 보호하기 위해 주지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주 방위군 2,100명을 로스앤젤레스에 투입했고 방위군 2,000명과 현역 해병 700명을 추가해 근 5,000명을 진주시키려다가 연방 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의 일시 유지를 받아냈으나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법적 투쟁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번 법적 투쟁은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알렉스 파디아 연방상원의원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크리스틴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하려다가 연방 요원들에 의해 제압되고 수갑까지 채워지는 사태와 겹치는 바람에 양측의 정치적 경로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79세 생일인 6월 14일 토요일에 워싱턴 DC에서 이례적인 군사 퍼레이드가 개최되는데 이에 맞춰 DC뿐만 아니라 미 전역 대도시들에서 대규모 시위가 계획되어 있어 곳곳에서 충돌하는 사태를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미 전역의 연방 검사들에게 토요일 과격 시위자들 예외 없이 기소해 강력히 처벌하라는 지시를 이미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중동 전면전 위기 못지않게 미 전역에서도 트럼프와 반트럼프 진영이 격노하며 정면 충돌하는 사태로 비화되지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하루 2,200명을 체포하는 등 일일 체포 쿼터 3,000명에 육박하면서 6월 초 현재까지 10만 명 이상을 체포하고 5만 4천 명을 구금하고 있으며 20만 7천 명을 추방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2기 첫 해인 올 한해 불법 체류자 100만 명은 체포 추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작전이 전방위로 전개되고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은 경제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지연시켜왔던 일터 급습을 미 전역에서 강력하게 전개하는 바람에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20여 개 대도시들에서 거센 항의 시위를 불러왔고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주 방위군과 현역 해병까지 투입하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첫째, 일터급습과 법원연행 등 마지막 수단으로 여겨졌던 체포작전으로 체포자들이 기록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 3,000명씩 체포하라는 새 쿼터에 갈수록 근접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6월 3일 하루에는 2,200명 이상 체포해 신기록을 세웠으며 다음 날인 4일에도 2,000명을 넘겼습니다. 6월 5일 1,400명, 6월 6일 1,200명으로 다소 주춤해졌으나 트럼프 임기 첫 100일 동안의 하루 평균 660명에 비하면 두세 배 급증시킨 겁니다. 부진하면 일선 지휘관들이 잘리고 있고 아이스의 체포 추방작전은 갈수록 물불 안 가릴 것으로 보여 하루 쿼터 3,000명 체포에 곧 도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이민 구치 시설에 6월 초 현재 5만 4천 명이나 구금하고 있습니다. 법적 침상은 4만 명에서 4만 3천 명을 수용할 수 있으나 지금은 수용 능력을 한참 초과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5만 명 수용 능력을 10만 명으로 배가시킨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BBB 법에는 1,450억 달러의 이민 단속 강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추방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5월 말까지 20만 7천 명을 추방한 것으로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추방재판 없는 신속 추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추방 대상을 200만 명 이상 확대해놓고 있어 첫 해 안에 100만 명 추방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첫 해 안에 100만 명을 추방하려면 하루에 2,800명씩 추방해야 하므로 하루 3,000명 체포 쿼터에 금저시키고 구금시설을 배가시키면서 수년 걸릴 추방재판 없이 신속 추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농장과 건설 현장, 식당 등에서 불법 체류자 일터 단속을 전개하면서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불법 취업 노동자들이 잠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경제에도 부정 여파를 미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는 최소 600만 명 내지 800만 명이 불법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이 잠적하면 인력난, 가격 인상 등 부정적 여파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들어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일터 급습에 주력하고 있어 또 다른 경제 악재를 불러올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이민 신분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소 600만 명, 최대 800만 명이나 불법 취업하고 있고 이른바 3D 업종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CE를 비롯한 이민 단속 요원들이 이번 주 캘리포니아 농장을 급습해 불법 취업자들로 보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추적해 40여 명을 체포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최소한 5곳의 세차장을 급습했습니다. 네브라스카 오마하에 있는 육류 포장 공장에서는 HIS 국토안보부 특별수사대 요원들이 들이닥쳐 불법 취업하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 7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플로리다 텔라하시에 있는 학교시설 공사장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홍수방지 시설 공사 현장도 급습했습니다. ICE와 HIS 등 이민 단속 요원들이 일터 급습에 주력하면서 이민 신분 없이 일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잠적하고 있습니다. 일터에 나왔다가는 체포돼 추방 절차에 넘겨질 것이므로 미리 일터에 나오지 않고 잠적하는 사태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잠적 사태로 3D 업종을 중심으로 상당수 업종에서 인력난에 시달리고 농산물 수확이나 제품 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빚어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농산물 같은 경우 제철 수확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져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올려야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민 신분 없이 일하고 있는 불법 취업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소 600만 명 내지 최대 8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154만 5천 명으로 가장 많고 해당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3.7%로 가장 높습니다. 식당과 호텔 레저 업종에도 100만 2천 명이 일하고 있어 7.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87만 명이 일하고 있어 5.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매업에서 70만 8천 명의 이민 신분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어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24만 5천 명이 일하고 있어 숫자는 후순위로 밀려났으나 비율은 12.7%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허용으로 일시 체류 허가나 임시 보호 신분을 취소하며 100만 명에게 통보하고 자기 추방을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허용 판결로 종료가 확정된 베네수엘라 출신 35만 명과 CHNB 4개국 출신 53만 명 등 100만 명에게 취소를 통보하고 자기 추방을 선택해 항공권과 $1,000씩을 받고 미국을 떠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초반 미흡한 실적을 올리고 있으나 곧 획기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체포 추방 작전에 가속도를 내기 시작한 데다가 연방 대법원의 허용 판결로 임시 체류 허가 프로그램들을 대거 종료할 수 있게 돼 추방 대상을 200만 명 이상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연방 대법원의 허용 판결로 두 프로그램들을 종식 종료하고 해당 외국인들에게 집단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집단 취소를 통보하고 있는 대상들은 CHNV 패럴을 통해 일시 체류를 허가했던 4개국 출신들 53만 명입니다. 53만 명 중에 하이티 출신들이 21만 명으로 가장 많고 베네수엘라 출신 12만 명, 쿠바 출신 11만 명, 니카라가 출신 9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일 앞서 연방 대법원이 허용한 TPS 종료에 따라 베네수엘라 출신 35만 명도 임시 보호 신분을 잃고 미국을 떠나도록 요구받고 있어 추방 대상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약 100만 명에게 일시 체류 허가나 임시 보호 신분이 종료돼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집단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 통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 추방을 선택해 혜택을 받고 미국을 떠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CBP 홈 앱을 통해 셀프 디포트, 자기 추방을 선택하면 아이스의 전세기 편으로 무료로 고국에 돌아갈 수 있으며 고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는 대로 1인당 $1,000씩의 출국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 추방을 선택하면 무료 항공권과 $1,000씩의 출국 보너스를 받게 되는 반면 자기 추방을 거부하다가 불법 이민 단속에 걸려 체포되면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추방을 거부했다가 체포되면 최종 추방령을 받은 날부터 하루 $998씩 최고 5년치로 $180만 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미국에서 번 재산을 몰수당하게 됩니다.